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단에 대한 문제보다는 절차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이제 속칭 판정위라고 합니다. 판정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분류를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산업재해, 산재라고 하죠. 산재는 크게 이제 우리가 업무상 재해 이걸 산재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져요. 뭐 간단한 예로, 내가 건설에서 일을 하는데 추락해서 골절이 됐다, 업무상 사고. 내가 분진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폐암에 걸렸다, 업무상 질병,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즉 판정위는 업무상 사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아니고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 요양, 유족급여 등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지 판단하는 위원회예요.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자, 위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외부 인사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분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촉받은 외부 인원들이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방식은 이래요. 대한민국은 광역별로 돼 있어요. 제주, 광주, 전북, 전남 하나, 충청, 충북, 대전 하나, 대구, 경북 하나, 그리고 원래는 부산, 경남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산 따로, 경남 따로 하나가 더 생겼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 경인 지역에서 하나, 강원, 서울에서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에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 남부판정위원회, 서울 북부판정위원회. 전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 계시겠죠. 오늘 회의가 열리는 거, 예를 들면 155차 회의가 열린다 하면은 그날 위원들이 보통 와요. 위원들은 주로 이제 임상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직업환경의학과, 인간공학, 뭐 산재 전문가 이런 분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 뭐 노무사나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의가 열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산재 상담을 받으실 때 노무사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질병인 경우에는 의견 진술에 참석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주장의 요지를 간단하게 간결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서면만 봤을 때와 그 대리인 혹은 당사자, 유가족이 직접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죠. 저는 원칙적으로 실무를 할 때는 10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의견 진술이 끝나요. 이제 나가시면 돼요. 나가고 나면은 이제 임상의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상병에 대한 어떤 확인들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이제 비밀 투표해요. 그래서 각자 본인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위원장님한테 취합이 되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원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승인, 혹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불승인.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좀 소수와 다수로 나눴다, 그러면 다수 의견으로 승인,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회차에서 1번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끝났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이 나도 이게 최종 결재가 난 건 아니거든요. 판정위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공단 직원분들이 서면을 또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근로복지공단 접수했던 원처분 기관, 관할지사죠, 이리로 송부를 해줘요. 그러면 송부 받으면 원처분 기관에서 대리인 혹은 직접 수행을 하셨으면 재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질병판정위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은 답변이 이렇겠죠. 저희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는 지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인 경우에는 이곳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에서 결정이 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표결로 결정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다 판정위를 거칠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진폐증 판정이 안 거칩니다. 소음성 난청 안 거칩니다. 성면 패칭 안 거쳐요. 그리고 그 만성폐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뭐 일정 요건이 있는 경우들의 사건이 있거든요. 급성 중독 사건도 그렇고 명확히 징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의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규정되는 몇몇 기관,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몇몇 기관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고 하죠. 창원에서 어떤 분이 근골 질환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어디로 가죠? 창원에 있는 경남판정위에서 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남부에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건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이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역학조사에서 관련성이 높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판정위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간이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면 나중에 사건을 진행하실 때 좀 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실무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진행을 하시건 대리인을 선임하시건 간에 어쨌든 의견 진술은 참석하시는 게 좋다. 보통은 의견들을 좀 더 잘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결과도 좋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판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